4.3절이 그 방사하고 방사하면 이제 그다음에 산란으로 만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란하고 회절하고 하면서 이제 끝나요, 이 장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산란 현상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못 다루는 이유가 이 컴퓨터로 다 풀어야 되거든. 사람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동그란 공 정도밖에는 풀 수가 없어. 나머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벽 있잖아요. 무한적으로 쭉 이렇게 무한벽 있잖아요. 쭉 이렇게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방음벽 같은 거. 그 정도 한번 다루고 이 정도만 다루고 나머지는 왜 안 다룹니까? 못 풀어. 풀 수가 없어. 사실 어찌 보면 산란이 전부 다지. 어찌 보면 실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겠지. 사실 무한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거고 무한한 벽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우리가 이제 4.3절 유한 평면으로부터의 방사, 유한한 평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동그라미 그거만 했잖아, 그렇지? 피스톤만 했잖아. 피스톤 이런 거 말고 뭐 이게 사각형으로 생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유한한 크기의 공간에서 하는 거. 자, 읽어봅시다. 앞서 관찰한 사실을 유한 평판으로부터 방사되는 음장에 대하여 적용하여 보고 음미하여 보도록 하자. 먼저 어떤 임의의 형태의 평판이 진동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임의로 진동하는 평판이 방사하는 음장은 그림 4.3.1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3.1a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평판의 진동은 n개의 모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방사되는 음장은 각각의 모드에 의하여 방사되는 음장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거 프리에너지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복잡한 파형도 단순한 그 이렇게 그 파동의 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중첩시켜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뭐 어떤 복잡하게 방사되는 어떤 소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있는 거예요. 다시 각각의 모드에 의하여 방사되는 음장은 그림 4.3.1b와 같이 소위 등가 이퀄벌런트 피스톤 방사 음장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밑에처럼 이렇게 한 개는 앞으로 가고 이 뒤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사하는 것들은 모노폴인데 한 개는 서로 다 극성이 다르게끔 모노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사하는 거에 서로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노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사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 모노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방사하는 걸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더해진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식 4.2.2, 즉 레일리 적분 방정식을 각각의 모드 혹은 등가 피스톤 시스템에 적용하고 그림 4.3.1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형계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임의의 주파수 혹은 진동 모양으로 진동하고 있는 평판의 방사 특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평판으로부터 방사되는 음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간단하나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정성적인 고찰을 하여 보자. 그림 4.3.2는 세 가지 특별한 경우의 방사 음장을 레일리 적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3.1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있냐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있는데 한 개는 x하고 y 정도의 크기가 있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뭐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되겠지. 얘는 이제 어떤 위상이 예를 들면 똑같은 플러스면 똑같은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모노폴인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면파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위점에서 측정을 한 거잖아. G1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위하고 아래가 이제 극성이 서로 반대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음압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캔슬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네 개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모노폴이고 이거는 다이폴이고 이거는 쿼드로폴이잖아. 이렇게 갈수록 나중에 이쪽에 보면 음압을 재고 확확 줄어들더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4.3.2는부터 해보요. 네. 그림 4.3.2는 세 가지 특별한 경우의 방사 음장을 레일리 적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모두 방사체의 특성 길이에 비하여 파장이 짧아 방사 효율이 좋은 경우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방사체에서 관측점 A까지의 거리 Z1이 앞에 ZL이 파장에 비하여 길수록 관측되는 음압은 A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극성이 반대니까. 그렇죠. 서로 캔슬하고 있는 상황이죠. 캔슬하고 시켜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원거리 음장의 경우에 방사 음장은 거의 평면파의 특성을 따르고 따라서 그림 4.3.2의 B와 C의 경우는 관측점이 방사 음장의 대칙 축상에 있고 또한 형성되는 방사음의 위상이 정확히 180도 위상차가 있어서 음압 상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동 상쇄 현상은 진동하는 모양이 고차 모드로 갈수록 심해질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파동의 상쇄 현상이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노폴보다는 다이폴보다는 쿼드로폴이 되게 빨리 이렇게 소음을 감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사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3차원 공간에 형성될 수 있는 음파를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표현하여 보면 식 1과 같이 된다. 식 1은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식 2의 관계가 있다. 여기서 K는 오메가 오버 C이다. 여기 보면 KX에 간 파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X 방향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아까 좌표계가 여기서 보면 사각형에서 안 나와 있네. 이게 여기 있구나. 여기. 이쪽이 X 방향, 이쪽이 Y 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의 방향에 대한 파수가 KX고 이쪽에 대한 방향이 KY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3차원이라고 하면 KX 방향에 대한 이게 단위 벡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KX, X, KY의 Y, KG의 G 요 세 개가 되는데 이게 선형음파 방식을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K는 이제 그 뭐 음원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KX, KY, KZ가 K 제곱하고 반드시 같아져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조건이 만족시키는 파형만 전파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전파되는 게 아니고 요 조건에 만족시키는 것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룸모드도 이런 데 대해서만 생기겠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러면 KG가 있는데 KX의 제곱 플러스 KY 제곱이 K 제곱보다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KX의 제곱 더하기 KY 제곱이 K보다 커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게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KG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KX의 제곱 플러스 KY 제곱은 K 제곱보다 작아야 될 거잖아. 그래 KG가 무슨 실수값을 가질 거잖아. 네. 그렇지? 그렇게 될 때 KG의 방향으로는 전파가 잘 생기는데 반해서 KX의 제곱, KY 제곱이 K 제곱보다 커진 경우가 있어. 그러면 KG의 제곱은 허수가 돼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에바넨스 웨이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KG 방향을 가다가 쑥 꺼져버려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막 생기는 거지. 그걸로 가지고 이 파형은 이렇게 돼버리면 가다가 쑥 꺼져버리겠네. 멀리까지 전파가 안 되겠네.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자, 만일 XY 평면상에 진동하는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그림 4.3.1이나 4.3.2와 같이 진동한다면 이게 KX는 LX분의 N파이가 될 거고 KY는 LX분의 N파이가 될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가 X축이었고 얘가 Y축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요렇게 돼야 뭐가 돼? 이렇게 돼야 첫 번째 공리 생기겠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반파장이잖아. 그치? 그치? 또 요렇게 된 게 첫 번째로 하나 생기겠지. 이쪽 방향. 그래서 이게 LX가 여기까지가 뭐 이게 LX일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L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LY일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그러니까 LX가 그 LX하고 이게 이제 이게 M파이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바로 첫 번째 K 파수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 얘기 같다는 거. 이게 이렇게 이게 2분의 이거 반파량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룸모드 구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수 벡터가 이렇게 나온다. 파수가 나와야 된다. 읽어보세요. 만일 XY 평면상에 진동하는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그림 4.3.1이나 4.3.2와 같이 진동한다면 식 3, 4가 된다. 여기서 LX, LY는 각각 평판의 X, Y 방향의 길이이고 M과 N은 정수이다.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3.3A와 같다. 이 그림과 식 2, 3, 4를 함께 관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식 5, kx제곱 플러스 ky제곱이 k제곱보다 작은 경우로 이 경우에는 그림 4.3.3a에서 kx, ky 값이 k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소위 방사원의 안쪽에 위치한다. 첫 번째는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이 k 제곱보다 더 작잖아, 그렇지? 작으면 kg가 이제 양수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kg 방향으로 음이 잘 전파하는 방향, 잘 전파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좀 그림상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면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이걸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원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x의 제곱 직교 좌표계로 원을 나타내면 뭐 a의 제곱 이게 뭐야? 이게 원이지, 원. 반지름 a 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kx의 제곱 플러스 ky의 제곱 이게 k 제곱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는이 되면 이 원주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지? 반지름이 k인 원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보다 작은이라는 말은 원의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보다 크다라는 말은 원의 바깥쪽에다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이게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 k 제곱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면 원의 안쪽에 있는 뭔가의 점을 나타내는 거겠지. 원 안쪽에, 원의 내부에 있는 뭔가 나타내는 거라고. 그림 3.3.3a에서부터 읽으세요. 그림 4.3.3a에서 kx, ky 값이 k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소위 방사원의 안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 k를 반지름이 k인 이 원이짜리 이걸 갖다가 방사원이라고 그런다고. 레디에이션 서클이라고 그런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레디에이션 서클의 안쪽에 있을 때는 방사가 잘 되는데 반해서 레디에이션 서클의 바깥에 있다라는 말은 kg 방향으로 갑자기 쑥 줄어들어야 흡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에바네스트 웨이버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 방사원의 바깥쪽으로 가면 방사가 갑자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사 입장에서 얘가 방사를 잘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를 보기 위한 잣대로 해가지고 이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 그렇지? 이 원의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방사원이라고 그런다고. 레디에이션 서클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kx축이잖아, 그렇지? 가로치기 ky축이죠. 그러면 여기 B1을 그린 이게 뭐 이게 k축이라고. 이게 방사원이라고. 요 안에 있는 요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뭐 kx, ky에 대한 뭐 첫 번째 모드, ky에 대한 두 번째 모드, ky에 대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 그다음에 kx에 대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방사원 안쪽에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Z 방향으로 방사가 잘 돼. 근데 요 바깥에 있는 바깥에 녀석들은 안 되겠지. 에바네스트 웨이브라고. 그 중에서 요쪽으로 있는 녀석 있잖아. 요쪽으로 있는 녀석. 요쪽으로 있는 녀석이 바로 이제 이런 관계. 이점 생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Y축의 방향에서는 거의 없고, 그치? 모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야? KY는 0이죠. KX만 있는 거잖아. 이 0이니까 0, 그치? 0, 이거는 뭐 KX는 있는데 Y는 0이고 KX는 있는데 Y는 다 Y0인 지점이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요 위로만 있는 거. X 방향이고 요 위로는 없잖아. 요 위로는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상이죠,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점이 지금 이 그림처럼 보이는 거야. 이 그림이 이 빛을 나타내는 거야. 이 빛은 어떻게 돼요? 이 폴로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지. 남아 있는 얘하고 얘하고 남아 있잖아. 네.
그래서 얘하고 얘만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내가 Z축에서 뭐 음악을 재면 음을 재면 기여하는 요소가 뭐지? 하향성 이 두 점만 기여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하고 여기 있는 소리만 기여를 하게 되겠지, 그렇지? 얘는 얘를 까먹고 얘는 얘를 까먹고 하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얘기하고 여기만 남겠지. 그래서 가장자리만 음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여기가 가장자리 모드의 영역이라고 그런다고. 가장자리의 소리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 날라고 얘 이렇게 얘 두 개만 남아야 이 두 개만 그렇지. 그럼 이것도 이 두 개의 가장자리만 가지고 소리에 나중에 영향을 미쳤지. 그게 이제 가장자리 모드라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드를 보자. 여기는 뭐 KAY에 대해서도 많이 있고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고 6개가 있는 거더라면 여기 그럼 얘도 많고 얘도 많은 거잖아.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얘 없어지고 이렇게는 다 없어진다고. 남아있는 건 구석 4개밖에 없겠죠. 결국은 구석에 있는 요 4개가 Z축의 어떤 지점에 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석 모드라고 그래. 여기 있는 것들은 구석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많고 여기하고 여기 이 지점은 가장자리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 방사 현상을 볼 때 이게 이제 왜 보냐고 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폴이 만약에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어딘가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 영역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안 생기게끔 하면 여기 뭐 이거만 있었겠지. 이게 모노폴이잖아. 그러니까 그뭐 가장자리 모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나는데 내가 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가장 하에서. 네,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스피커가 있는데 전극력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놨잖아. 내가 스피커를 한 개는 앞으로 보고 한 개는 뒤로 보고 한 개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만약에 본다고 하면 끝에 그 두 개만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치가 됐을 때 네, 됐을 때 왜 가운데 것만 서로가 영향을 줘서 없애주고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끝에 있는 둘끼리 또 영향을 덜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스피커를 그냥 이게 좋은데 이거? 스피커를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었어 이런 게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 알맹이 4개가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는 전극으로 연결하고 이게 역극으로 연결했다고 볼게. 그치? 지금 이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내가 여기서 보면 도대체 여기 펜 끝에서 보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기 위한 거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스피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 네.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옮겨 붙는 거 어쿠스틱 쇼트가 생겨버리는 거야. 얘가 내주면 얘가 빨아들이고 얘가 내주면 빨아들이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식으로 이게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두 개 그런 게 생기게 되겠지. 남아 있는 것들은 얘는 한참 여기까지 가야 이 두 개 쇼트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영향이 괜히 덜하겠지.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잖아. 스피커 있으면 이쪽 쇼트가 생기는 이쪽에. 얘에서 이 고압이 만들면 얘가 저압이 만들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고압이 저압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언급도 서로 없어져 버린 데 반해서 맨 가장자리에 있는 두 개만 남아 있다는 거야. 쇼트가 되는 게 왜 가운데부터 일어나는지. 아니 제 가운데가 아니고 제일 근접한 것부터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제 맨 끝에 기준으로 봤을 땐 얘네 두 개도 쇼트가 이 두 개?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가운데서부터 이 두 개가 이제 여기는 없잖아. 네. 여기는 없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가운데 극성이 서로 반대고 양이 똑같은 데서부터 먼저 이렇게 캔슬이 생기겠지. 양이 똑같고 극성이 바로. 이 양이 갖고 서로 반대가 되는 것부터 먼저 없어진다. 영향을 미치는 게. 내가 기댈 곳이 있어야 이게 플러스인데 내가 이게 물어주면 여기가 내리막길 오르막길 쓰면 물이 이렇게 그렇게 지을 거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보면 내리막 영향이 안 받고 남아 있는 것들 맨 가에만 왜냐 그 옆에가 뭐가 없으니까 그거부터 남아 있는 거라고. 마지막 남아 있는 놈이. 나머지는 서로 주변을 보니까 내가 없어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먼저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쌍으로 되는 것부터 그러면 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네요. 소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맨 마지막 이 두 개만 남아 있는 거라고. 그렇게부터 먼저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면 요 옆에는 그럼 아무 역할 못 하는 거잖아.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쇄돼서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도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남는 거라고. 고합잡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도 고합잡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없어지겠지. 고합잡이 없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없어지고 이 조건이 맞는 거 여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빼고 나면 남는 게 내 코너밖에 없다고. 그럼 이 네 개만 이제 나중에 살아남아 가지고 이 방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또한 식 2에 의하여 Z방향의 파수 KZ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식 5로 표현한 경우에는 KZ가 항상 양의 실수값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이 실수가 되면 전파가 잘 된다 그랬죠. 그래 Z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XY니까 요로 나오겠지, 그렇죠? 이쪽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소리가 전파가 잘 된다는 거야. Z가 이쪽 방향으로 펴 있는 거 되는 식으로, 그렇지? 이쪽을 보면 이렇게 가는 걸 거잖아, 그렇지? 이쪽이 전파가 잘 되는 게 양의 값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값이기 때문에 이쪽이 전파가 잘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전파가 잘 돼 나간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방사니까 전파의 개념이야. 소리가 얻는 건 프로파게이션이 잘 되는지만 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따라서 Z방향의 음파는 식 2에 의하여 결정된 파수로 공간상의 위상을 변화시키면서 전파할 것이다. 즉 2의 JKZZ라는 전파자 프로파게이터로 전파한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KZ의 Z라는 전파자가 쭉 간다고. 익스포넨셜 J의 KZ는 위상텀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어떤 시간의 지연을 가지면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프로파게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KX제곱 플러스 KY제곱이 K제곱보다 큰 경우로 이제 커버리면 KZ는 흡수가 돼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KZ는 허수값을 갖게 되므로 Z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방사응압의 크기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걸 무슨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에버네스트 에바네스트 웨이브, 우리말로 하면 무슨 파라 그랬지? 감쇄파라고. 감쇄파라고. 또한 그림 4.3.3a에서 보면 KX나 KY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진동하는 평판의 파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방사원의 바깥 영역, 즉 감쇄파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고, 따라서 Z방향의 전파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KX, KY의 위치에 따라 Z방향으로 감쇄 혹은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며, 전파할 경우에도 KX, KY의 분포에 따라 그림 4.3.3b와 같이 가장자리 모드 혹은 구성 모드가 방사 현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차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저번에 파수에서 볼 때 얘가 잘 전파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 유리했던 게 한 게 이전에 배운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굴절입니다. 스넬의 법칙에서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는 이제 x, y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서클로만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고 할 때는 임기각이 생기니까 얘는 전파가 안 되고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에버네스트 웨이퍼가 생긴다고 그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직사각이 생겼을 때 KX, KY에 따라서도 얘가 어느 정도 파수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파장이 짧아진다면 고주파로 갈 수 있잖아요. 고주파가 어느 특정 고주파가 되면 이쪽으로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야, 소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배우냐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소리를 저쪽을 전파가 잘 안 되게 하고 싶어, 소음 제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번에 잘게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극성을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다이팔 쿼드러플을 막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뭐 얘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이폴을 쓰는 거잖아. 극성을 막 바꿔준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지? 응? 아까 여기서 이게 극성을 이렇게 막 바꿔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캔슬레이션이 딱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음악 이 지점에서 음악이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확. 극성이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게 아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없어진다 그랬지. 왜?
요렇게 캔슬되고 요렇게 캔슬돼 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뭐 요렇게 캔슬될 수도 있고 요렇게 캔슬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캔슬되면 여기가 음압이 딱 정축에서는 없어진다고.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이 가장자리만 남는 거야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발생한다까지 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어. 예. 3차원 공간상에 형성되는 음파를 예측 혹은 기술하는 방법으로 음향 홀로그래피, 어쿠스틱 홀로그래피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x, y 평면상의 음압을 2차원 풀이의 변환을 통하여 kx, ky 평면상의 정보로 바꾸고 이 정보를 kz, 전파자를 이용하여 전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보면 음향 홀로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어쿠스틱 홀로그래피잖아. 홀로그래피라는 말은 내가 어느 특정한 평면 있잖아요. 평면을 다 재. 그러면 요 평면 있잖아요. 그렇죠? 요 평면에서 오는 걸 다 잰다고. 다 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측정을 한 그 이제 어떤 그 바깥쪽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바깥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날아간 이 지점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음압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음원이 여기 있는데 이 평면에서를 재면 있잖아요. 이 평면에서 만약 음압을 난다 그러면 다른 평면 있잖아. 다른 평면 여기서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한 평면을 알면 그 다음 어떤 위치에 있는 평면에서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래피라는 말은 홀로라는 말이 뭐 전체를 다 안다 이런 뜻이야. 하나를 알면 나머지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가진점 인피던스 보면 여기서 흔들면 이 방향을 어느 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내가 어느 한 평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고 여기 만들어서 여기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얘를 파수 뭐라고 해야 되나 웨이브 넘버 도메인으로 이렇게 이게 만약 평면파였다고 그러면 웨이브 넘버 도메인을 바꾸면 얘 전부 다 점으로 지켜. 그래서 이제 에버네스트 성분은 바깥쪽에 지키고 이 아까 방사원 바깥쪽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프로포게이션이 잘 아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지킨 거죠. 점으로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점으로 꽝꽝 찍어놓고 있잖아요. 이 점을 가지고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임의의 Z축의 방향에 이게 점이 모르겠는데 이 점을 넣어주면 있잖아요. 점을 넣어주면 그 점에서의 이제 이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역불의 트랜스포를 하면 여기에서의 음압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파수 도메인을 넘겨주고 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Z축의 위치를 임의 지점을 정해가지고 연산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역불의 트랜스포를 하면 여기에 대한 파형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프로파게이팅 웨이브하고 에버네스트 웨이브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2D 프리 트랜스폼에 공간에 대한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공간에 대한 역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이 내가 이렇게 내가 이쯤에서 볼 건 이쯤에서 볼 하는 것들 여기서 ZR 값이잖아요. 내가 지정해준 요 값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이 파수 도메인을 가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 이게 이제 어쿠스틱 홀로그래피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쿠스틱 홀로그래피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얘를 갖다가 공간 도메인으로 웨이브 넘버 도메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로파게이션 내가 인위적으로 시켜보는 건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시켜가지고 나온 걸 갖다가 다시 인버스 프리의 공간에 대한 푸른 트랜스폼을 하면 다시 원래 그림이 나와요. 이거를 실제 2D니까 어쨌든 적용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나도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뿌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ZH가 있는데 그게 내가 이 위치를 이제 좀 더 가까이 보고 멀리 보자고는 왜 가능한 거지? 멀리서 보면 뿌옇게 보이더라도 가까이 보면 좀 더 환하게 보이고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것 같아요. 이 거리를 내가 바꿔주는 거잖아. 프로파게이션 거리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 있잖아요. 어떤 그림을 내가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내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뿌옇게 보일지 모르지 여기서 잘 보일 거잖아. 이런 걸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자, 정리하면 평판으로부터 방사되는 소리의 공간상 형태는 평판이 진동하는 모양에 따라 매우 다르다. 평판 진동의 파장이 방사음의 파장보다 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소리가 잘 방사된다. 이러한 물리적 성질은 소음 제어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판 진동의 파장이 방사음의 파장보다 큰 경우 대체적으로 소리가 잘 방사. 이거는 이제 모노폴일 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판때기가 있는데 그 방사미 판때기 내줬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내주면 이게 아까 34cm라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34cm 요 정도 되는 건데 이 판때기가 더 커. 더 커가지고 이렇게 방사하고 있는 거지. 천천히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이 방사가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진동하는 물체가 공간상에 매우 복잡한 진동을 하면 할수록 방사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건 분할 진동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지? 이렇게 복잡하게 방사하면 할수록 방사율이 탁 떨어진다고. 평판 위에 위치한 유체 입자들이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지 상상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왜 이게 분할 진동이 이렇게 막 생기면 방사율이 떨어질까? 분할 진동이란 말이 여기서 플러스 4 있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한 개가 앞으로 갈 때 뒤로 가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고압 저압이 이렇게 되면 고압이 때 저압은 이렇게 가려고 했지. 이렇게 가는 거.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일로 가고 이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여졌다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탁탁 전달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텐데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안 나가고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외부에서 힘을 줬으니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 그러면 이게 방석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까 다 캔슬되고 하는 게 그거야.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걸 갖다 우리가 어쿠스틱 쇼트라고 그런다. 이거 쇼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동만 자리동 이쪽. 네, 평판의 가로와 세로 방향에 발생 가능한 파수에 따라 가장자리 모드와 구성 모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판에 발생 가능한 파장이 음파의 파장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는 구성 모드와 가장자리 모드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인 구조물에서 방사하는 소리의 형태 또한 앞서 이해한 기본 개념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평판이 떨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모양에 따라 방사 음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떨리는 대상이 평판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는 같은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흔들리는 구조물이라도 매우 다른 방사 효율 또는 혹은 방사 음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만들 때 어쨌든 이 모드가 있으면 이 모드가 안 생기면 제일 좋지. 근데 모드가 사실 안 생기는 게 쉽지가 않다고. 왜냐 그러면 이게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내가 힘을 여기밖에 안 준다고. 지금 여기밖에.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밖에 힘이 안 준다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전파되는 속도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내가 여기 힘 주고 똑같이 힘 주니까 여기만 힘 주기 때문에 힘을 주면 여기 힘이 이 전달되는 속도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이 전달되는 속도가 이렇게 팍 들면 여기는 좀 더 있다가 들리고 좀 더 있다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아주 마이크로피스처럼 이 전달되는 속도가 있는데 고체 전달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기보다는 좀 빠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뭐 시속 4천 막 이렇게 막 나올 거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나중에 보면 또 여기는 어쨌든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튕겨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튕겨 나오면 얘가 이렇게 갔으면 얘는 반대대로 튕겨 나온다고. 여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뭐가 생기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런 정제파가 생긴다고. 스피커에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게 내가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천천히 움직일 때는 빨리빨리 움직이면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 전파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사이에 난 이미 상이 이해가 바뀌어버려서 반대로 가면
빨빨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건 어느 특정 주파수가 되면 항상 그 이쪽하고 이쪽이 상이 계속 바뀌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는 접하고 내가 이미 반대로 와버렸어. 이쪽은 내랑 같이 움직이라 그러면서 얘는 이미 다른 상으로 가버렸네. 그럼 이쪽하고 이쪽이 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 얘가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로 가요. 이런 식이 생겨버린다니까. 더 빨리 겁나게 빨리 움직여. 그럼 이게 막 이렇게 막 상이 굉장히 복잡한 때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뭐 피자처럼 이렇게 막 피자처럼 요렇게 이런 것들이 막 생긴 거지.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막 생겨버린다. 그게 원주 모드일 거잖아. 아 이게 방사 모드라고 방사 모드. 실제 스피커 이렇게 생겨.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안 생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효율이 없어. 얘가 얘 까먹고 얘가 얘 까먹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최단적인 빨리 전달돼도 좋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빨리 전달되도록 제일 좋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그 어떤 천재질보다는 금속 재질일수록 더 빨리 전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밀도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한 그 진동판보다는 하드한 진동판이 더 음의 전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분할 진동이 더 높은 데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뭐 케블라나 페이퍼나 이런 것보다는 티타늄이나 뭐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 계열이 이런 분할 진동이 더 높은 데서 생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힘을 왜 하필 여기 주냐는 거 얘기해. 여기 주냐는 거야. 힘을 중간쯤 주면 될 거잖아. 그러면 이쪽이 전달이 될 거잖아. 좀 더 빨리 갈 거잖아. 여기 멀리까지 갔다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코를 어떤 사람은 크게 하는 녀석도 있고, 보이스코이 스피커 보면 보이스코를 이만한 녀석도 보이스코이 되게 작은 녀석도 있다고. 그게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모양이.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고 이게. 트위터는 이게 가상결을 밀린다고. 그럼 여기가 제일 이제 문제지. 여기서 분할 이동이 제일 크게 생긴다. 그래서 이걸 가상자리에서 미는 방식이 있고 중간쯤에서 미는 게 있고 안쪽에서 미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큰 놈일수록 안쪽으로 밀고 작은 스피커일수록 가상자리에서 민다고. 그리고 헤드폰 있는 거죠. 헤드폰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딱 중간을 민다고. 이렇게 중간. 이 가운데 이 보면 가운데 요쯤에서 밀어준다고. 그럼 분할 진동이 뭐 이쪽에 다 생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 미는 거 이렇게 가는 거는 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지. 어디가 이 물성을 넣어주면 얘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KX, KY 이거는 이제 KX, KY는 아니겠지.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원주 모드하고 방사 모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요, 나중에.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분할 진동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걸 갖다가 X축이라고 하면 KX, KY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잘잘하게 쪼개지면 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포를 많이 만들어줄수록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고주파로 가면 고주파로 갈수록 방사 특성이 확 나빠지는 거야. 이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그 클리펜에서 보면 있는 거 분석할 때 보면 인페이즈 모드, 아웃 오브 페이즈 모드, 쿼드로 모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거든. 인페이즈 모드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그럼 뭐가 인페이즈고 뭐가 아웃 오브 페이지입니까? 뭐가 쿼드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인페이즈는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포션이 제일 많은 걸 인페이즈라고 그래요. 10명인데 한 명이 반대표로 떠 있다. 그러면 9명이 인페이즈야. 반대표로 얘만 이제 아웃 오브 페이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인페이즈 아웃 오브 페이지 정해지는데 쿼드로 모드는 뭐냐고 그러면 열심히 떨고 있는데 바깥으로 음파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서로 까먹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제일 나쁜 게 쿼드로츠 모드. 뭐 다 나쁜 인페이지 빼고 다 나쁜 놈이긴 한데 쿼드로츠 모드는 운동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들끼리 그냥 까먹고 이렇게 된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진동판 분석할 때는 인페이지 모드, 아웃 페이지 모드, 쿼드로츠 모드 이렇게 있어. 쿼드라 모드는 배음을 만들 수 있나요? 어? 쿼드라 모드는 배음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배음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음악은 생성 안 하는데 해당 주파수에서 음악은 생성 안 하는데 도배나 레게 주파수에서 너 1kHz 톤 넣어주면 분할 진동 생기면 2kH가 나오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영향을 주나 했습니다.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통 진동판이 그래서 약할수록 짝수 하모닉스가 많아지지 않나요? 그건 이제 운동이 제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거지, 배음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음악을 생성하지 않는 그런 커드 같은 게 코드라트 모드가 그런 쪽에 나쁜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되게 많지. 배음은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음, 항상 그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그치. 이게 그 내가 분명히 사인파 하나만 넣어줬는데 있잖아요. 사인파 하나가 넣어줬는데 1kg 더 넣어주면 1kg만 나오지 될 거잖아요. 지금 스피커 보면 1kg 넣어주면 2kg, 3kg가 막 나온단 말이지. 그게 왜 지금 그거 물어본 거거든 지금. 그게 왜 나오는지 알아요? 왜 전자회로에서 기타에다가 처음에는 내가 기타에다가 이런 시간을 넣어줬는데 디스토션을 걸어주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스토션 때 징징지가 아니라 장장장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갑자기 막 배음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이걸 넣어줬는데 파형이 있잖아요. 출력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위아래가 잘려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비슷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를 주파수 분석을 내보면 약간 사각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사각파. 그쵸. 나는 사이파 넣는 사각파가 나와버린 거잖아. 이 주기는 같다고 보면 거지. 주기는 바뀌질 않아. 그거는 선행 시스템에 주기까지 틀리다 그러면 주기는 같은데 파형 모양이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럼 이 사각파는 파형 모양을 해보면 이게 다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 1kg 넣어주면 2kg, 3kg, 4kg, 5kg 다 나오는 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해보면 사각파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아래가 잘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kg, 3kg, 4kg, 5kg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산술적으로 줄어들면서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갖추면 중이 장장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파형이 바뀐다는 말은 이런 하모닉스가 더해줄 때만 이렇게 파형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면 내가 뭔가가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뭔가에서 이제 진동파 스파이더가 막 잡아 당겨버리잖아요. 멀리 못 가게.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못 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못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끝이 찌그러져 버릴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하모닉스가 소리로서는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파형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나는 분명히 요것만 넣어줬는데 요게 생긴다니까 이게. 이해가요? 전자회로에서도 내가 뭔가를 뻗어줘야 되는데 뭔가가 뭐 전압이 당기다 절고 당기는데 못 뻗어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하모닉스 왜곡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충분히 원래는 이렇게 잘 이게 내가 입력 파형이 원래는 그 전류가 이렇게 형성돼서 걸어줬을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걸어주면 요거랑 똑같이 진동판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고 똑같이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뭐 1A가 움직이면 뭐 뒤로 1A가 움직였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암페어에 맞게 그 힘이 작용해 가지고 F는 BR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데 뭔가 이게 원래는 대칭적으로 1A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야. 앞으로는 조금 뒤로 많이 간 거야. 이렇게 돼도 또 이거는 DC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왜곡 성분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좌우로 움직였는데 다 같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뭐 땡기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하모닉스에 대한 고주파 성분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내가 아까 분할 진동이 막 생긴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효율적인 방사가 안 생기고 내가 들어간 시그널에 대해서 그 모양대로 그 다음에 거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 하모닉스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아까 그 이야기 물어본 거였지. 네,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 주파수 외에 다른 배음으로 영향을 주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동 자체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음양 파워만 줄어드는 걸로 원래는 선형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동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제 못 일어나는 거동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지. 분할 진동이 많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거가 만드는 가능성이 많다고 한 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생기진 않아. 그냥 파워만 줄어드는 뿐, 효율만 확 떨어지는 뿐이지. 근데 항상 알다시피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기니까. 자, 이제는 제일 난제 코스 산란과 회전 현상은 쉬었다가